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은 결코 부담이나 고통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에너지이고 행복의 원천이다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젊은 세대한테 전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그냥 저는 뭐 큰 생각 없이 평범한 그냥 학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장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어떤 기업 그런 조직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더 큰 기업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대한민국 정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부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기업과 정부의 차이는 대기업은 뭔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부라 하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고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충남이라서 충남과 중앙부처를 왕래하면서 제가 공직생활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무직이 되어서 그다음에 소청심사위원장직을 맡았었습니다. 제가 2년 몇 개월을 근무를 했고 그러다가 행복도시건설청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되었어요. 그저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사무실에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공무원들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았는데 막상 공직에 들어보니까 공무원만큼 경무가 없어요. 저는 사무관, 서기관, 그리고 국장, 그리고 정무직에 이르기까지 정시에 퇴근했다라는 기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가정은 국가 일이랄까 하는 것에 뒷전으로서 좀 내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도 미안합니다만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또 책임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심도 있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정치를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도시건설청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세종시죠. 그 세종시를 와보니까 그때 여기가 한 2,300~400명 평되는 것인데 완전 허허벌판에 국가가 완전한 새로운 계획으로 신도시를 만드는데 명품 도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업무를 보면서 이것은 행복청장이라는 임명직 갖고로는 완성을 못 보겠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공직자의 의욕이라고 그럴까요? 열정이라고 그럴까요? 내 손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제가 쭉 해왔던 지방행정, 도시행정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세종시의 역사를 쓰고 싶었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로지 세종시장 선거에만 제가 관심을 두었고 도전을 했고 또 실패도 했고 또 성공도 한 것으로 저는 그래서 정치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완결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선거직 또 정치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내용인 거예요? 시장님이 되신 이후로 세종시가 정말 많이 변했고 지금도 앞으로 더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시장님 덕분에 세종시가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감사해요. 그런 내용이네요. 어린이 시선으로 이렇게 보였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죠. 저는 제가 취임하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라는 슬로건을 세종시에 걸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세종시는 현재 10년 됐다고 하지만 신생도시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도시예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른 새로운 창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미래의 전략적인 그런 수도를 만들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한 그런 도시로서도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종시는 그런 한글 문화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또 교육시키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야 되겠다. 거기에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제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는 이 공원이나 녹지 비율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약 53%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를 이 녹지와 그리고 꽃과 나무와 정원에 둘러싸인 도시로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2026년도에 정원 도시 박람회를 계획하고 그러한 도시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종시가 출산율이 0.9인데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낮은 겁니다. 2.1이 되어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전국 평균이 0.7이고 비록 세종시가 0.9라 한들 인구 40만의 세종시가 무슨 국가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산율만큼만은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국가의 3요소를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토고 두 번째는 주권이고요. 세 번째가 국민입니다. 근데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방력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안보력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가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국민이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지금 없어져 가서 결국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면 우리가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만큼의 관심과 또는 정책을 국민을 늘리는 데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 업무와 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 업무는 출산 장려 정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가족 지원 업무는 다양한 가족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인 가족 지원이라든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을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한다.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출산 문제에 대한 젊은 분들의 가치관도 바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사회교육과도 같이 사실은 혼합돼서 시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출산 문제를 물론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생애 주기별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목표죠. 예를 들자면 0세에서 3세까지의 영아들은
엄마가 없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럴 적에는 엄마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해주되 엄마들이 경력 단절이 안 되도록 육아 휴직이라든가 또 남편도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남편들의 육아 출산의 기회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세에서 7세까지는 어린이집에 보낼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어떻게 여아이 쾌적하게 만들고 지원을 해줘서 어린이집에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말하자면 돌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린이집 수를 대폭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8세에서 13세까지는 초등학교를 다닐 나이입니다. 그때는 방과 후에 부모들이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늘봄 교실이 굉장히 유용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애 주기별로 0세에서 3세까지, 3세에서 7세까지, 7세에서 13세까지의 주기별 맞춤형 출산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백인의 아빠 모임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세종시만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와 아빠들을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임체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아빠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내가 내심 상당히 희망을 보았어요. 세종 백인의 아빠단으로서 세종 지역 아빠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엄마들한테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적으로 확충시켜 나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이를 기르면서 가장 애타는 부분이 소아과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더더구나 24시간 운영하는 체제. 그래서 우리 충남대 병원에 소아과를 위한 24시간 진료 운영 체제를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이 되고 있는 여성들, 그분들의 그 구제 내지는 안내를 위해서 직장맘 운영센터라는 그런 것도 운영하는 시책들을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 덕분에 우리 시민들께서 그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이 전국 2위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전국에서 가장 먼저 6년 전부터 24시간 돌봄센터를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공동육아 나눔센터라는 게 있어서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서로 돌봐주는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엄마들이 만족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왔었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라든지 또 난임 부부 지원 확대도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고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러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마을 공부방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재능 기부도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괜찮을 재능기부도 것 받고 예산도 투입되는데 네. 그러면 다음 그 띵통 회의 때 그 마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저출산 하나로 해결하는 사고방식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회가 살기 좋고 이 사회가 말하자면 관용이 넘치고 애정이 넘치고 질서가 있고 정의가 있으면 아이들을 왜 안 낳고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저출산에만 맞춰서 해결하려고 할 적에는 해결되지 않는다. 가족 기능을 확충시켜주는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마디 한다면 사실은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돈이 최고다라는 가치관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암담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행복할까? 이런 것에 의심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이걸 돈을 준다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저출산 시책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 가치관의 문제, 또 생애 주기별의 문제라고 했지만 생애 주기별의 문제가 결국은 복지 문제인 것이고 우리 개개인의 국민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시책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출산 대책이라고 꼬집어서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이래 지금이 가장 풍요로운 그런 시대고 또 행복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이 시대를 피크 코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피크 코리아라는 말에는 우리가 초절정에 와 있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는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과 같은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솟고 있고 이거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로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했던가라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저출산 시대에 피크 코리아라는 말을 접합시키면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면서도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를 보는 비전을 넓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을 또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이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지필성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패배의식에 젖지 말고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세워서 대한민국이 제2, 제3의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새로운 생각하는 힘, 우리 국민들의 힘에 응원을 보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